자, 이번 주에 고객에게 답하다는 우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대장학문외과 김남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세지방산, 사슬이 짧은 지방산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고객에 답한다는 시간은 고객 질문을 한 2개 정도 받고 답을 하고 또 이렇게 고객이 궁금해할 것 같은 것들을 해드리는 순서입니다만, 오늘은 이 단세지방산, 식이섬유 관련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 2가지는 생략했습니다. 식이섬유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식이섬유는 잘 아시는 대로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의 소화 효소로서는 이 에너지화 시킬 수 없는 난소화성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는 그냥 똥을 만드는 원료, 또 똥을 만들 때 장 속에 있는 어떤 찌꺼기들을 물고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장에 있는 어떤 디톡스 역할도 해주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식이섬유입니다. 근데 단세 지방산이 뭐냐 하면, 이 식이섬유가 소화되지 않은 식이섬유는 결국은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대장에는 바로 100조 마리가 넘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락토바실러스라든지 비피도바실러스, 이러한 좋은 유산균도 있고, 또 이런 부패균이라든지 어떤 이런 나쁜 균들이 있습니다. 근데 식이섬유가 대장에 내려갔을 때 이 사람은 소화 못하지만 미생물은 이 식이섬유, 난소화성 탄수화물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짧은 사슬의 지방산을 만듭니다. 짧은 사슬의 지방산은 바로 에너지원입니다. 흔히 우리가 대장은, 우리가 먹는 모든 세포들은, 60조의 세포들은 우리가 소장에서 영양이 흡수가 되고, 소장에 흡수된 영양소는 다시 간으로 가고, 간에서 혈관을 타고 심장을 따라서 우리 이 세포에게 배달이 되고, 혈류를 타고 배달된 그 에너지원, 즉 포도당을 섭취합니다. 그러나 이 대장은, 방금 말씀드린 이 단세지방세포는 대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생산되고, 이 부분은 바로 이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대장에 있는 상피세포, 쉽게 말해서 대장에 있는 피부세포에게 직접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장에 있는 피부세포는 튼튼한 장을 만들어가고, 또 장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염증도 예방해주고, 발암 요인들이 대장에 내려왔을 때 이 튼튼해진 장 덕분에 그야말로 대장 그 세포가 흔들리지 않게 자기 자신을 잘 지킴으로 해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그런 물질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여기에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저칼로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단세지방세포에 의해서 대장이 충분한 칼로리를 갖고 있을 때 이 대장은 뇌에다가 시그널을 보냅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지방이 충분하니까, 포도당이 충분하니까 먹지 말아라, 식욕 억제의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대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지고, 단세지방산은 우리 뇌에다가 식욕 억제 신호를 보냅니다. 또 2번째는, 또 대장 속에 이 포도당이, 즉 에너지원, 단세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좀 움직여라, 이거 좀 사용 좀 해라, 다시 말해서 좀 활동량을 늘려가는 그러한 시그널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이렇게 대장 속에 있는 그 좋은 미생물에 의해서 다시 분해가 되어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대장을 지켜주고, 또 나아가서는 다이어트에 어떤 저칼로리수의 식품이 아니라 어떤 그 시그널을 통해서 식욕 억제 내지는 또 활동량을 늘려가는 그러한 기능을 만들어줍니다. 또 가끔 보면 우리가 단세지방산을 만약에 먹었을 때, 먹게 되면 대장까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소장에서 바로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 물론 요즘 최근에 보면 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먹는 그 식이섬유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장까지 내려가지 않고 이건 마찬가지로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서 우리 혈류를 타고 우리 모든 세포에 배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는 이렇게 대장까지 직접 내려가서 대장에 있는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에게 이런 슈퍼 영양소로 불리는 단세 지방산, 그야말로 이 사슬이 짧은 지방산을 만들어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식이섬유에 대한 이 유용성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식이섬유 식단, 우리가 육류 중심의 식단보다는 이렇게 식이섬유가 많은 식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